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해집니다. 건강, 마음의 평온, 그리고 몇 안 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관계는 오히려 나의 평온을 빼앗고 건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며 넘어갔던 일도 노년에는 감정이 오래 남아 생활 전반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늙어서 결국 독이 되는 친구는 단순히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노년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해로운 친구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부정적인 면부터 찾아내고 좋은 일마저 시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거 잘못되면 어쩌려고? 괜히 힘 빼는 거 아니야? 같은 말은 듣는 순간부터 내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삶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인데 이런 부정적인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모른 척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좀 더 베풀면 되지 하며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마음을 쓰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결국 정서적 고갈을 불러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면 내 마음속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회의감까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비교로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라면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에는 위로를 건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속으로 질투하고 내가 힘들면 은근히 우월감을 느낍니다. 대화 속에는 끊임없는 비교가 들어있고 나도 모르게 그 비교 속에서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경쟁심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여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불필요한 긴장만 커집니다. 이렇게 해로운 친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들어서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 정리의 첫 단계입니다. 어떤 친구가 내 삶에 독이 되는지 깨닫는 순간 그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친구는 처음에는 그저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위험과 문제를 먼저 보고 내 선택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합니다. 그거 힘들 거야. 괜히 고생만 할 걸 같은 말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마저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노년에는 체력과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말 한마디가 인생 후반부의 귀한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친구가 무서운 이유는 그 말이 은근히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시선은 내가 가진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거 힘들 거야 라는 말이었지만
내일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암시로 변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제한하는 습관이 생기면 삶은 점점 좁아지고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결국 나는 그 사람이 던진 한마디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친구는 기쁨을 나누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 그래도 조심해. 그게 오래 가겠어? 처럼 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대화는 나의 행복감을 반으로 줄입니다. 사람은 기쁜 일을 나눌 때 더 행복해지는데 그 순간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결국 정서적인 독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의 주제를 조율해야 합니다. 만나더라도 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나 시도를 굳이 공유하지 않고 가벼운 안부나 안전한 주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꺼냈을 때는 바로 반박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식으로 내 의지를 명확히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내 결정의 방향을 바꾸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친구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계의 비중을 조절하세요. 자주 만나거나 긴 대화를 나누는 대신 가끔 연락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라면 설령 오래된 친구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마음을 이용하는 친구는 겉으로는 친근하고 다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과 친절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목적이 달성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런 친구는 도움을 받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지만 정작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여러 이유를 대며 발걸음을 멉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노년에는 이런 관계가 주는 공허함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심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줄어드는데 마음만 소모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하기 힘들 만큼 부드럽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너밖에 못 믿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막상 내가 힘들 때는 그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손을 뗍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그 사람에게서 인정이나 감사가 아닌 이용당했다는 씁쓸함만 남게 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정서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의 관계마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용하는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경계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내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탁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 패턴을 무너뜨리고 감정적으로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체력과 시간이 더 소중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친구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먼저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절이 어렵다면 완곡하게라도 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은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마음과 생활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돕고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계속 의존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년의 관계는 깊이와 진심이 있어야 오래갑니다. 내 마음을 이용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쟁과 비교로 지치게 하는 친구는 겉으로는 친근하고 오래된 인연처럼 보이지만 대화 속에는 항상 은근한 비교와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정도면 괜찮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이라며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위로를 건네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런 친구와의 대화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이런 비교와 경쟁은 특히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기회나 성취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와 비슷한 인생 단계를 걷고 있는 친구의 말이기에 비교에서 오는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하고 싶어집니다. 경쟁과 비교를 일삼는 친구는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성취나 자식의 성취를 이야기하며 그것이 대화를 이어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존감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피로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결국 만남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런 친구와 관계를 이어가려면 먼저 대화의 주제를 주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나 경쟁의 기운이 느껴질 때는 그렇구나로 짧게 반응하고 곧바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내 사생활이나 가족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공유의 비교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조율하면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관계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거나 오래 대화할수록 피로감은 커지기 마련이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에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비교로 지치게 하는 친구라면 그 시간을 더 따뜻한 관계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노년에 결국 독이 되는 친구들은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며 내 마음에 불안을 심는 친구, 필요할 때만 찾아와 내 마음과 시간을 이용하는 친구, 그리고 끝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나를 지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로는 오래된 인연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관계의 질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에 해로운 친구와 거리를 두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첫걸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 기분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살펴보세요. 만약 매번 만남 뒤에 지침과 불편함이 남는다면 그 관계는 나를 해치는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거나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거리를 두고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크게 기울어진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노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면 힘이 나고 헤어질 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관계를 지키는 것이 평온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로운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를 줄일수록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마저 더 편안해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관계가 따라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에 쓰던 시간을 나를 웃게 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보내세요. 노년의 행복은 결국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나를 키우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